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폐차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살인 현장을요. 그것도 손자가 친할아버지를 죽이려는 순간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반전의 한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남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듣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 영상은 사연을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이고 제작 과정에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폐차장.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그곳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품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이 어두컴컴한 폐차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남자는 차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꺼내더니 그 위에 앉아 계신 노인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빗방울이 차갑게 내리는 가운데 남자는 휠체어를 밀며 폐차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폐차 압축기가 있었어요. 고철 덩어리들을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무시무시한 기계죠.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휠체어를 그 압축기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곤 노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편히 가셔야겠어요. 할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노인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휠체어를 압축기 안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철판 위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면서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정말.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라 불린 남자 오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유원장은 이미 제가 다 고쳐놨고요. 회사 법무팀도 제 편입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로 창난 증세를 보이시다가 실종되셨다는 거로 이미 보고서도 작성됐어요. 오태준은 압축기의 컨트롤 패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빨간색 작동 버튼 위에 올려졌어요. 노인, 아니 성진그룹의 창업주 오성진 회장은 필사적으로 휠체어의 바퀴를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면제가 섞인 약을 먹은 탓이었죠. 할아버지, 40년 동안 회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울게요. 편히 쉬세요. 오태준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차장 입구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둔탁한 금소금이었죠. 오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누구야? 오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대답 대신 휴대폰 불빛을 켜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불빛에 비친 건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폐지를 담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수. 26살의 취업 준비생이자 밤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었어요. 오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집을 나오셨어요. 지금 모시고 가려던 참인데. 하지만 지수는 이미 다 봤어요. 압축기 앞에 세워진 휠체어, 오성진 회장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오태준의 손이 작동 버튼 위에 있던 것까지요.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노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오태준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성 혼자 밤길을 다니며 폐지를 줍던 그녀는 늘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지수는 재빨리 스프레이를 뿌렸고 오태준은 눈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지수는 휠체어를 잡고 압축기에서 빼냈어요. 오성진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회장을 자신의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옮겨 태웠어요. 폐지 더미 사이에 노인을 숨긴 거죠. 이 미친. 당장 멈춰. 오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지수는 있는 힘껏 리어카를 끌고 폐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오래된 달동네의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오태준은 차를 타고 뒤쫓으려 했지만 좁은 골목길엔 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0분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자신이 사는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으로 오성진 회장을 조심스럽게 옮긴 지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지수가 회장의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공부하던 간호조무사 교재를 펼쳐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지수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친손자는 자신을 죽이려 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 젊은 여성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수는 창문 틈새로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아직은 아무도 없었지만 곧 추격자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노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수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성진 회장을 돌보느라 밤을 꼬박 샜거든요. 회장님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완전히 빠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지수는 자신의 작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달걀 3개, 김치 1통, 그리고 햇반 2개가 전부였어요. 그녀는 달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하나는 회장님께, 하나는 자신이 먹기로 했죠. 냄비에 물을 끓여 간단한 미역국도 끓였어요. 아저씨,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뭐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실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회장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달걀 프라이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달걀 프라이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 처음이었던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예요? 정말로 아저씨 손자분이세요? 오성진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성진입니다. 성진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성진그룹이라면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였거든요. TV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눈앞에 이 노인이 바로 그 그룹의 창업주라는 건가요? 네. 그럼 아저씨가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죽을 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오성진 회장은 쓸쓸하게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부터 손자 오태준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들과 뒷거래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죠. 회장이 이를 추궁하자 태준은 전문 의사를 매수해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조작했어요. 회사 이사회에선 이미 제가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팀도 비서실도 모두 태준이 편이에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고 피부치라고는 그 손자밖에 없었는데 그 손자가 자신을 배신한 거죠.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태준이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오히려 제가 망상 증세를 보인다는 의료 기록만 쌓여 있죠. 게다가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청기 같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태준이와 공모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태준이가 저를 직접 해치려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 서는 소리였죠. 지수는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합차 3대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어 보였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태준이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설 경호업체일 겁니다. 이 동네를 샅샅이 뒤질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안 됩니다. 그들은 정식 경호업체로 위장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와도 단순히 실종된 노인을 찾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오히려 저를 태준이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있으면 곧 들킬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좁은 단칸방에 숨을 곳이라곤 침대 밑 정도였는데 거기도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색하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지수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경호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실종된 노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바로 들킬 게 뻔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바로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새벽에 무슨 소리들이야? 아니, 당신들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바로 아래층에 사는 슈퍼 주인 천 사장님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소 지수에게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들을 나눠주곤 했던 다정한 분이었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식 경호업체 소속인데요. 실종된 노인분을 찾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종? 이 동네에 노인이 몇 명인데. 더 자세한 정보는 없어. 천 사장님이 태연하게 대응했어요. 그 사이 지수는 재빨리 오성진 회장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급히 갈아입으며 문을 열었어요. 저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졸린 척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런데요. 안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확인 좀 해야겠는데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 사장님이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야,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영장이라도 있어? 아니면 경찰이야? 아니지만 업무상. 업무상은 무슨? 젊은 여자애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여기 통장인데 이 동네에서 수상한 노인 같은 거 없었어.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천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실려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양복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물러났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수상한 사람 보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남기고 그들은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 사장님은 지수에게 윙크를 하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긴 거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일렀어요. 1시간 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천 사장님이었어요. 지수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천 사장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천 사장님은 방 안에 오성진 회장을 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고 말했어요. 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천 사장님이 오성진 회장을 아신다고요? 회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천 실장,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국밥부터 드시죠. 그리고 지수 씨, 자네 덕분에 회장님이 살아계시는군. 고맙네. 천 사장님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오성진 회장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수는 점점 더 큰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노인을 꼭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천 사장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의 본명은 천무역, 15년 전까지만 해도 성진그룹 경호실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성진 회장의 그림자처럼 그를 지키던 사람이었죠. 제가 왜 이 동네 슈퍼 주인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천 실장, 아니 천 사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15년 전 성진그룹 내부에서 큰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오성진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오태준의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들킨 사건이었어요. 저는 증거를 확보해서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아들을 감싸려 하셨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말이죠. 천 사장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일로 회장님과 저는 크게 다퉜고 저는 경호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회장님에 대한 의리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수는 숨죽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제야 왜 천 사장님이 양복 남자들을 그렇게 능숙하게 대처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단순한 슈퍼 주인이 아니라 전직 전문 경호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태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 닮았습니다. 천 사장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까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아이에겐 양심의 가책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성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청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천 실장,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네. 태준이와 회사 임원들이 나눈 대화,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내가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회장님, 먼저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셔야 해요. 천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가 안전할까요? 오태주는 이미 경찰 인맥까지 활용하고 있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두 사람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 친구가 시민단체에서 일하거든요. 부패 고발 같은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에요. 거기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천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오태준이 어떤 수를 쓸지 몰라요. 지금은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양복 남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천 사장님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천 사장님은 자신의 슈퍼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왔어요. 약, 붕대, 그리고 영양제까지. 회장님,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요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태준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인 나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네. 5년 전에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대요. 회사에선 아버지 과실이라고 했지만 실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거였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언론도 관심 없어 했죠. 결국 회사에서 주는 적은 보상금만 받고 끝났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성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건설업계의 어두운 단면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엄마도 지금 살아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천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날 밤 오성진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지수가 돌봐주는 따뜻함과 천 사장님이 지켜주는 안전함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성진그룹 오성진 회장이 치매 증세로 실종된 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수색에 나섰는데요. 화면에는 오성진 회장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하는 오태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꼭 할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치매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이틀 전에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지금은 효자 연기를 하고 있다니요. 저 거짓말쟁이. 천 사장님이 TV를 껐어요.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찰까지 나서면 우리가 숨기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오성진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틀간의 휴식으로 조금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순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아직 몸 상태가 괜찮아요. 천 실장, 자네 아직도 옛날 실력 남아있나? 천 사장님이 씩 웃었어요. 한 대 6명 정도야 상대할 수 있죠. 좋아. 그럼 이제 반격을 시작해 봅시다. 오성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지수는 그런 회장님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고요. 오성진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의 가장 큰 목표는 뭐겠습니까? 바로 정식으로 회장직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실종된 상태니까 임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 완전한 권한을 가지려면 천 사장님이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사망 선고나 아니면 정신능력 상실 판정이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태준이는 곧 움직일 겁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성진 회장이 보청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녹음 파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태준이가 나를 직접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폐차장에서의 일 말씀이시죠? 하지만 CCTV도 없었고. 지수 씨, 당신이 목격자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핵심이에요. 지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날 밤 폐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본 사람은 지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증언을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천 사장님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수 씨,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구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천 사장님은 자신의 옛 인맥을 동원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성진 회장은 보청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파일은 작년 11월 거예요. 태준이가 부사장과 나눈 대화인데 협력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올해 3월 거예요.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록이죠. 그리고 이건 오성진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태준이가 의사에게 내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하는 대화입니다. 파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태준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 드러났어요. 그는 단순히 욕심 많은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죄자였죠. 지수는 그 옆에서 녹취록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을 도왔어요.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면서 배운 타이핑 실력이 도움이 됐죠.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한 끝에 드디어 모든 증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 사장님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태준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성진그룹 본사에서요. 무슨 내용으로요? 회장님의 장례식 일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아직 오성진 회장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장례식이라니요? 태준이가 마침내 움직이는군요. 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자신이 회장직을 승계받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치매로 실종된 노인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식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신 하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DNA 검사도 조작하면 되니까요.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손자의 악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내가 직접 나타나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은 방법은 없습니다. 태준이는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경찰도 언론도 법무팀도. 우리가 조용히 법적 대응을 한다 해도 그들은 모든 걸 묵살할 겁니다. 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중 앞에서 언론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태준이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기자회견장까지 들어가죠? 그곳은 분명 경호가 삼엄할 텐데. 지수의 걱정에 천 사장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제가 15년간 그 건물의 경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비밀 통로쯤은 몇 개 알고 있죠. 정말요? 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저를 기억하고 의리를 지킬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천 사장님이 먼저 성진그룹 본사에 가서 옛 동료들과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성진 회장을 몰래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지수 씨, 당신은 이 USB를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당신이 언론사에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성진 회장이 지수에게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어요. 지수는 그걸 목걸이처럼 목에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정오가 되었어요. 천 사장님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는 성진그룹 본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요. 전직 경호팀원이었던 강 대리였죠.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 대리, 그동안 잘 지냈나? 네, 덕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천 사장님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자네도 경호를 서겠지? 네, 그렇습니다만. 나를 믿나? 강 대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실장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오후 2시 B층 비상구의 CCTV를 15분간 꺼주게.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하고. 강 대리는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오성진 회장이 자신의 장례식 발표 기자회견에 직접 나타나는 거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지수는 오성진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양복 남자들은 더 이상 동네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죠. 택시를 타고 성진그룹 본사 근처까지 왔어요. 거대한 60층 빌딩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 내가 직접 저 건물에 초석을 놓았지. 그때는 겨우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회가 새롭네요. 내가 평생을 바친 저 건물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천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준비 완료. 비상구로 오세요. 지수는 회장님을 모시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었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B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천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서두르세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잡한 지하 통로가 나왔어요. 천 사장님은 익숙한 듯 길을 안내했습니다. 몇 번의 모퉁이를 돌고 계단을 오르자
건물 1층 로비 뒤편에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임원 전용입니다. 저걸 타고 30층 대강당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도 경비가. 그때 강 대리가 나타났어요. 실장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 대리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무사히 30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죠. 지수는 긴장되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성진 회장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 씨,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대강당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오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짜 눈물을 흘리는 오태준의 목소리에 오성진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천 사장님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준비됐네. 천 사장님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대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오성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천 사장님과 지수가 양옆을 지키고요. 기자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발표하려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난 거니까요. 저게 오성진 회장님 아닌가요? 한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곧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오태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오태준이 달려오려 했지만 천 사장님이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태준군, 그 정도로 하게. 이제 연기는 끝났어.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죠. 오성진 회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장내가 술렁였어요. 오성진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제 친손자 오태준에게 살해당할 뻔했고 도망쳐서 숨어 지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장례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태준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오성진 회장은 주머니에서 보청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이가 의사를 매수해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든 대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살해하려 했던 증거까지 모두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을 내보내. 오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보안팀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 사장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모두 내가 뽑은 사람들이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고 있을 거야.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오태준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진짜 회장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오태준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태준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오태준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노인이 치매로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때 지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폐차장에서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오태준 씨가 회장님을 압축기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구출해서 숨겨드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수에게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회장님을 도와주셨나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지수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취업 준비생이고요.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했을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오성진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낯선 노인을 구해준 이 은인에게 저는 평생 빚을 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였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선함과 악함, 가족의 배신과 타인의 구원이 얽힌 드라마였으니까요. 경찰이 오태준을 연행하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 몫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할아버지는 절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오성진 회장은 슬픈 눈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게 회사를 물려주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넌 정직하게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훔치고 속이는 것만 배웠구나.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오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대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한 명이 박수를 치자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자들도 경호원들도 심지어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가 오성진 회장과 지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손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진그룹은 앞으로 투명하게 경영될 것이며 모든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성진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일주일간의 도피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수는 회장님을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천 사장님도 함께였죠. VIP 병실에 누워서도 회장님은 지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 회장님.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돈? 집? 직장?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오성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의 꿈이 뭡니까? 꿈이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꿈이라.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꿈을 생각해 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 부모님처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은 꿈이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성진그룹에서 의료재단을 만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죠. 그 재단의 이사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저한테요? 그렇습니다. 당신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지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주우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자신이 재단 이사라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법적으로 양녀로 입적하고 싶습니다. 양녀요?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천 사장님도 눈을 크게 떴죠. 회장님, 그건. 천 실장, 나는 진심입니다. 태준이는 내 핏줄이었지만 나를 죽이려 했어요. 반면 지수 씨는 남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줬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지 5년 만에 다시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도 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죠.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오태준은 살인미수,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와 공모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검거됐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 3세의 폐륜 범죄 그리고 한 청년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폐지 줍던 20대 여성, 재벌 회장 구하고 양녀가 되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 진정한 용기의 이야기.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지수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회장님을 도왔고 간호조무사 공부도 계속했죠. 한 달 후 성진의료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지수는 재단 이사로 임명됐고 천 사장님은 재단의 운영이사가 됐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지수가 살던 그 달동네에 무료 진료소를 여는 것이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주민들, 언론, 그리고 지수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분을 도운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하지만 그 선행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진료소는 저처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 치료를 포기하신 분 모두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료소에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지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직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진료소를 찾아왔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해.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겪은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수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성진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해 외부 이사들을 대거 영입했고 감사 시스템을 강화했죠. 그리고 회사의 경영 방침도 바꿨어요.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로 한 겁니다. 협력업체에 공정한 대우를 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지수 씨가 나를 구해준 것은 단순히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도 구했어요. 나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을요. 회장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수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웃으셨죠. 천 사장님은 슈퍼를 정리하고 재단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끔 예전 슈퍼 자리에 들러서는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15년간 저 슈퍼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지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때 내가 지수 씨에게 폐지를 좀 챙겨준 게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 천 사장님도 감회가 깊은 듯 했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반년이 지났어요. 오태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재판부는 오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 시민의 용기로 구조되었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지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100번이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1년 후 지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여전히 그녀는 겸손하고 착한 지수였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진의료복지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도시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매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곳을 직접 방문하며 환자들을 만났어요. 이사님, 오늘 부산 진료소에서 보고가 왔는데 환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고했어요. 지수는 이제 이사님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렇군요. 그럼 채용 공고를 내고 특히 지역 봉사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해 주세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일을 마치고 지수는 오성진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곳은 지수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수를 정식으로 입양한 거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예전 단칸 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지수는 여전히 가끔 그 작은 방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소중했으니까요. 아버지 왔어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오성진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재단 일은 잘 됐니? 네, 부산 진료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뿌듯해. 회장님은 지수를 딸이라고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평생 제대로 된 가족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천 사장님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일원처럼 지냈어요.
오늘 뉴스 봤어? 오태준이 항소를 포기했대. 천 사장님이 말했어요. 정말요? 응. 변호사가 권유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더군.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오성진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내 손자인데. 감옥에서라도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가족에 대한 미련은 쉽게 버려지지 않나 봐요. 지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태준 씨도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기다려주자.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단 일, 회사 일, 그리고 동네 소식까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식사 후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넓고 아름다운 방이었지만 지수는 장식을 최소화했습니다. 책상, 침대, 그리고 작은 서랍장. 거기에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못 받았던 도움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지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지수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폐차장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리어카를 찾아간 거죠. 그 리어카는 지금 재단 로비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용기의 시작이라는 이름으로요. 관람객들이 리어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리어카로 회장님을 구했다니 대단하네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지수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바라봤어요. 저 낡은 리어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만약 그날 밤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았다면, 만약 폐차장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서 있던 천 사장님이 말했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전체를 바꾸니까요. 지수 씨가 그날 용기를 냈기에 회장님도 살고 지수 씨도 새 삶을 얻었죠. 천 사장님도요.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혼자선 할 수 없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수의 용기, 천 사장님의 도움, 그리고 회장님의 끈기. 모두가 합쳐져서 이 기적을 만든 거죠. 그날 오후 지수는 재단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진 희망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거예요. 바로 예전의 지수 같은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지수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오성진 회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학금 프로그램 만든 거 괜찮으셨어요? 당연하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버지가 항상 지지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내 딸이 돼줘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제가 받은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그래, 우리 딸.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는 시간이었죠. 2년이 흘렀어요. 성진의료복지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됐습니다. 20개 도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매년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죠. 장학금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어서 벌써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지수는 이제 재단의 상임이사가 됐어요. 30살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불안해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회 지도자로 성장했죠. 어느 날 지수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오태준이었습니다. 15년 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된 거죠. 지수. 아니, 누나. 오태준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죠. 태준 씨, 앉으세요. 지수는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오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감히 찾아뵐 낯이 없어서. 회장님은 태준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정말요? 오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태준 씨는 지난 5년간 충분히 반성하셨잖아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복수나 증오 같은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교도소에서 뭐 하셨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경영과 윤리에 관한 책들을요.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남을 돕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건지 알았어요. 오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을 만나러 가시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함께 오성진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준을 보는 순간 신문을 떨어뜨렸어요. 태준아.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오성진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잡았죠. 태준아, 일어나거라. 할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할애비가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손자니까.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 사장님도 옆에서 뭉클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이후 오태준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료소 청소도 하고 환자들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 힘들지 않으세요? 예전엔 재벌 3세였는데.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게 진짜 일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전엔 일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태준은 정말 변했습니다. 몇 달 후 오성진 회장은 오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아, 이제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회사요? 그래.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할애비가 알아. 이제 다시 기회를 주고 싶구나. 하지만 오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재단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거든요.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오성진 회장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손자가 진정으로 변한 거죠.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하래비가 응원할게. 오태준은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처음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진심으로 인정받아 곧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특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불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말이니까요. 어느 날 지수와 오태준은 함께 진료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2년 전 지수가 처음 치료해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그때 그 아가씨 맞지? 할머니 기억하세요?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덕분에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니고 그래. 정말 고마워 아가씨.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었죠. 할머니, 이분은 오태준 씨예요. 우리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에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착하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기 힘든데. 오태준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예전에 그라면 이런 평범한 할머니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4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성진 회장, 지수, 천 사장님 그리고 오태준. 이상하게도 이 4명이 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수 누나, 천 사장님.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오태준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원했어. 지수가 날 구했고 내가 지수에게 새 삶을 줬고 태준이는 스스로를 구했지. 이게 진짜 가족이야. 오성진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의 연결이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어요. 지수는 이제 33이 됐습니다. 성진의료복지재단은 아시아 최대의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진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지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연설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나눔과 변화였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죠. 여러분, 저는 7년 전만 해도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지수의 첫마디에 청중이 술렁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선 그녀가 폐지를 주었다니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매일 생존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지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폐차장에서 목격한 살인 시도, 목숨을 걸고 노인을 구한 일, 그리고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는 반전까지.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보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상을 바라고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증명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도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영감을 받았다고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수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게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반드시 빛이 올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지수는 오성진 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은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연설 잘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아버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둘은 한참 통화를 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재단일, 가족 소식들.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죠. 다음 날 지수는 현지의 빈민가를 방문했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를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가난한 사람들. 예전에 자신이 살던 동네와 비슷했어요. 진료소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혼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안 계세요. 소녀의 대답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으니까요. 아픈 데는 어디야? 배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머리도.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결과 영양실조였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생긴 증상이었죠. 이 아이에게 영양제를 처방해 주시고 매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수는 소녀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고 아이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어요. 방과 후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지수의 지시에 직원들이 바로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그 지역의 아동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를 포함해 5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돌봄을 받게 됐죠. 소녀는 지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천사예요. 아니야, 나는 천사가 아니야. 그냥 너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지수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아이가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수는 이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전 세계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보호센터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오성진 회장이 먼저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예산은 내가 지원하마. 오태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천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그렇게 희망의 아이들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1년 만에 10개국 30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수 이사님, 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제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도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 딸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야. 오성진 회장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진짜 성공이었죠. 10년이 흘렀어요. 지수는 이제 40이 됐습니다. 성진의료복지재단은 세계적인 NGO로 성장했어요. 50개국에서 활동하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오성진 회장은 구순을 맞이했어요. 나이가 많아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재단 활동에만 집중했어요. 오태주는 재단의 부의사장이 됐어요. 그는 정말 변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됐죠. 특히 청소년 교육에 열정을 쏟았어요. 천 사장님은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후배 직원들을 멘토링하고 해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그 달동네를 다시 찾았어요. 지수가 처음 오성진 회장을 숨겨줬던 그 단칸방이 있던 곳이죠. 여기 많이 변했네요. 10년 전의 낡은 달동네는 이제 깨끗하게 재개발됐어요. 하지만 재단에서 그곳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기억나니? 내가 나를 처음 이 방에 숨겨줬을 때. 물론이죠, 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도 그래.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네 사람은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무료 급식소, 공부방, 진료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지수를 알아봤어요. 어머, 저기 지수 씨 아니야? TV에서 봤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출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니. 자랑스러워.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수는 그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죠. 지수 이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한 아이가 공책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너도 꿈을 꼭 이루길 바래. 네. 저도 이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 모습을 보며 오성진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수야, 내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아니?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저녁이 됐어요. 네 사람은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참 멀리 왔네. 천 사장님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 그 빗속의 폐차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게 지수 덕분이지. 오태준이 말했어요. 누나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도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누나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새 삶을 주셨고 천 사장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고 태준 씨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성진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현실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 진짜 가족을 얻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야, 너에게 부탁이 있어. 이 재단을, 이 일을 계속해줘. 내가 시작한 이 아름다운 변화를 계속 이어가 줘. 약속할게요, 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할게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성진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90평생을 치열하게 살다가 마지막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조문을 왔어요. 재벌 총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수는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이 일 제가 끝까지 이어갈게요. 오태준과 천 사장님도 함께 울었어요. 그들에게도 회장님은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지수는 회장님의 유언장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회장님은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남겼죠. 사랑하는 딸 지수에게. 너는 내 인생 마지막 10년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줬다. 돈과 권력을 쫓던 나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지. 이제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다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버지 올림.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죠. 그날 이후 재단은 더욱 확대됐어요. 오성진 글로벌 의료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 세계 80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사장이 됐고 오태준은 사무총장으로 함께 일했어요. 5년이 더 흘렀어요. 지수는 이제 45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유엔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세계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시상식 날 지수는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 앞에 섰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일한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분들의 것입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순간이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지수는 트로피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15년 전 그 단칸방을 떠올렸어요. 좁고 춥고 어두웠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됐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나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태준아, 고마운 건 나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우리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자. 다음 날 지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재단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지수를 맞이했죠.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지수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합시다. 네. 직원들의 대답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재단으로 돌아온 지수는 책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병원 건립, 장학금 확대, 재난 구호 활동.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천 사장님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제 75이 된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수 씨, 잠깐 쉬어요. 몸 상하겠어. 천 사장님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오래오래 일하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지.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천 사장님, 1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지수 씨,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 아버지 태준 씨.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며칠 후 지수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바로 그날 밤 회장님을 구했던 폐차장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걸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빗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을요.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지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역시 인생은 선택이구나.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해가 저물어 갔어요. 지수는 폐차장을 떠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켰는데 우연히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한지수 이사장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와 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신데렐라라. 자신은 왕자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난 거였죠. 그리고 그 인연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엄마, 아빠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사진 속 부모님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어요. 지수는 이제 55이 됐습니다. 오성진 글로벌 의료재단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NGO 중 하나가 됐어요. 120개국에서 활동하며 매년 1,000만 명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오태주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됐어요. 지수는 명예의 사장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활동했습니다. 천 사장님은 작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에서 수백 명이 모여 그를 추모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수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5년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도 아니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었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귀찮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폐차장에서의 사건, 도피 생활, 그리고 극적인 반전까지.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수백만 명의 인생도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구한 회장님과 함께 만든 재단이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을 도왔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양심이었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학생이 또 물었어요. 이사장님,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실 건가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1,000번을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영감을 받았다고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지수는 그 학생을 꼭 안아줬어요. 포기하지 마.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올 거야. 내가 증명이잖아.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우리 재단 장학금에 지원해봐. 내가 특별히 챙겨줄게.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지수는 그녀를 보며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학을 나온 지수는 차를 타고 재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리였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구나. 지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새로 지은 병원이 오늘 개원했대요. 벌써 수백 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누나, 이것 좀 보세요. 오태준이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10년 전 재단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제 의사가 되어 재단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제게 주신 기회를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도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태준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누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지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날 밤 폐차장에서 주운 건 단순히 한 노인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걸요. 희망이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고 수백만 명을 구할 기적의 시작이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 시작됐어. 지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왔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재단 건물의 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요.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딸.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는 시간이었죠.